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온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오셨죠? 전 대구요. 네. 멀리 아침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덥더라고요. 대구만 더운 줄 알았는데 서울도 더운 것 같아요. 어떤 거 타고 오셨어요? 저요? SRT를 원래 예약했으나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오겠다고 또 다른 KTX로 했는데 그 서울역에 내리니까 여기서 좀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빨리 오려다가 더 돌아서 와가지고. 완전 고생하셨네요. 천안에서 원장님이신 거죠? 네. 그러면 대구에서 원장님이신 거죠? 네. 직원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몇 분 정도? 저랑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알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5명까지 되는데 평일에는 휴무자도 있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은 저 포함해서 3분이시고 주말 되면은 이제 인턴 선생님 2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총 5명이서 그러시구나. 몇 분이서 계세요? 저는 저까지 해서 모든 이제 디자이너 분들은 현재 8명 정도 있고 인턴 선생님들은 6명 정도 계세요. 네. 어렵지 않으세요? 직원 관리나 이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하신 지? 저는 2020년도에 오픈해가지고 코로나 때 저 혼자 일을 하다가 조금씩 이제 선생님들 충원해서 지금 현재는 8명 정도 있어요. 선생님이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도 20년도 12월에 해가지고 이제 아직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비슷하네요, 시기가. 네, 저희. 저는 원래 일하던 매장에서 디자이너로 있다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인수를 하게 돼가지고 선생님들도 같이 일하시던 분들 그대로 그냥 저랑 같이 일하시기로 해서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인턴 선생님들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안 계셨거든요. 선생님들이 1대1 시술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인턴 선생님들 한두 분씩 들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직원들 채용할 때 면접 볼 때 제일 떨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뭘 면접을 봐야 될지 질문을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많이 여쭤보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근데 그리고 계속 보고 거쳐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딱 봐도 뭔가 열심히 할 친구들은 내 식구다, 아니다. 뭔가 이 느낌이 삘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저 혼자는 면접을 보진 않았었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대표님이 따로 계시는데 보통 인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먼저 면접을 하고 나서 저를 2차 면접을 하는 편이어서 그나마 완충작용이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뭘 봐야 되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는 경력밖에 없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잘 파악도 안 되고 근데 확실히 1명 보다가 2명 보다가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대표님께서 조력자 역할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있는 이제 원장으로 거의 기술직 원장이고 대표님이 이제 월급 관리나 그런 세금 관리나 직원들까지 조금 같이 케어해 주시고 계세요. 확실히 근데 그 조력자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면서 이게 알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게 많은데 뭔가 여쭤보고 싶을 때 물론 선배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쉽게 물어보기 힘든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력자가 있으면 조금 그래도 맞아요. 길이 보이니까 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표님이 길이 처음에 안 보이시니까 그게 맞아. 같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경영 교육 같은 것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맞는구나를 조금 알아갔던 것 같아요. 맞아. 부딪히면서 또 단단해지고. 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계셨던 매장에서 어떻게 인수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미용 시작했을 때
그 원래 계셨던 원장님 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고 하니까 일을 주말 알바 하다가 쉬게 됐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산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취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알겠어 하고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군데서 계속 있었거든요. 한 3, 4년 있다가 이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또 코로나가 심해질 때라 가지고 이 출근도 이 규칙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바로 지분을 넣을래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 매달 목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 하면은 뭐 실장하고, 얼마 하면은 이렇게 하고, 뭐 고객 몇 명 되면은 이렇게 하자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한 달 한 달 목표를 가지고 하다가 원장님께서 그냥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지분을 넣을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이니까 좀 당황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다음 넘겨줄 사람을 찾는다면 네가 생각이 나서 불렀다 그러셔서, 이제 저는 또 그 말에 저를 믿어주시는 거고 하니까 나도 그 기대에 또 부응하고 싶기도 하고 나도 잘 할 수 있는데 싶어서 지분을 처음에 넣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매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도 내 매장이라 생각하고 일하려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분 넣고 하니까 이제 매장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점점 이제 지분을 늘려가다가 아예 이제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시니까 손이 아프셔가지고 물러나는 상황에 이제 제가 인수를 하게 돼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가르쳐주세요. 8분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서로 좀 연락을 하면서 네, 공유하고 좋아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투어 해주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요즘에 네. 좋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당장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샵에 한번 놀러 가도 되나요? 그럼요. 놀러오세요. 전화기면. 휴무가 언제세요 혹시? 저 화요일이요. 저도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네,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휴무 메이트. 맞아. 저희 오늘 처음 뵀는데 약간 잘 맞는 느낌이 잘 들었어. 맞는 느낌이에요. 조금 어려우신 거는 있으세요? 운영하다 보면서? 아무래도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직원 관리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갈지 내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만약에 의욕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같이 가고 싶거든요. 저는 한번 잡은 사람이랑 계속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이 사람의 원래 성향도 있고 그쵸. 근데 그거를 아직 제가 이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이걸 이 속에 있는 걸 이끌어내서 같이 뭔가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직원 관리도 사실 처음에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혼자 시작을 했었다가 이제 늘려나간 케이스였는데, 약간 저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를 어리게 본다는 그 시선의 압박감이 맞아. 나도 모르게 들기 때문에 좀 방어 기제를 탑재해서 항상 얘기를 해야 됐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직원이었으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랬을 수도 있으니까, 원장님 눈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정말 저는 직원들이랑 소통할 때 말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되게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아랑 어랑 또 틀리잖아요. 말 한마디의 차이로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제 활력을 받아서 조금 생기 있게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도 사실 되게 고민이지만
공부하고 싶은 게 그런 언어적인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근데 되게 말씀 잘 하시는데.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리는데 해야죠. 그래서 직원 관리에 있어서는 일단은 나이적인 부분이 저는 제일 컸었고, 두 번째는 성향이 다른 두 직원들이 저가 없었을 때도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이제 저희 대표님이 항상 요즘에 꽂히신 말이 까마귀와 백조를 비례해서 항상 이제 매장 회의 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진행을 하는 네.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까마귀인가 당신은 백조인가 이런 거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정말 백조 같은 사람이 까마귀 무리에 있을 때 까마귀 무리에 백조가 있을 때랑 또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 비유를 조금 해주시면서 셀프로 이제 자아 성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 선생님들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회의 같은 거 진행하실 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일단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회의해야 될 건들이 많죠.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매일 해보려 했거든요. 아침 조회처럼.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휴무자도 맞아요. 있고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약간 급 회의도 하고, 번개로. 네, 급 회의도 하고, 이게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뭔가 이게 불만이 차 있는 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그럴 때는 편하게 좀 이야기하고. 저희는 약간 분위기가 다 같이 이렇게 놀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분위기라 가지고 편하게 좀 말하거든요. 회의가 아니더라도 마치고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짧게라도. 서로 네, 짧게라도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독서도 한 달에 한 권씩 하자 해서 독서 회의도 있고, 그리고 뭐 대청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원래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네, 되겠다.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하니까 일할 때도 너무 편안해지고, 맞아요. 약간 동네 미용실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돼버리니까 그건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스템 이런 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1호점이랑 2호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호점만 하다가 2호점은 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주의의 성향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집단이어서 그걸 이제 대표님이 조금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도 전체 2호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이제 출근 전에 1시간 반 정도 미팅을 하고, 매주 저희는 좋은 아침이라는 일요일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좋은 어떤 아침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러면은 다 같이 모여서. 막 이제 읽어야 할 게 있어요. 뭐 나는 미를 창조한다 막 이런 여러 개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는 서로 칭찬합시다를 하거든요. 네. 그냥 짧게 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스타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화장이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거를 그냥 파트너 선생님들이랑 디자이너 선생님들이랑 모두 다 같이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칭찬으로 하니까 1호점은 너무 좋아요. 서로 막 칭찬할 때 막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 막 살아가지고 사랑합니다 막 맨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문화를 조금 만들고 있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 어떡해, 부끄럽다 이렇게 저거 생각할 어떡해. 수도 있고. 맞아. 근데 그 좋은 말들이 좋은 또 행동을 또 이끌어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도 해봐야겠네요. 네, 저희는 지금 독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권장 독서 같은 거는 어떻게 좀 고르세요? 책 같은 거? 저는 일단 미용인들이 이렇게 스킬, 언어적인 스킬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성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걸로 이제 찾고 있고, 베스트셀러랑. 그리고 김덕희 교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네. 교수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한번 그냥 1시간 정도 읽어야겠다 하고 카페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냥 계속 책장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그냥 근데 1시간만 읽어야지 했는데 1시간 한 반 만에 다 읽어가지고 그냥 한 권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도 한번 공유를 했어요. 하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재밌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김덕희 교수님 책을 이제 하나씩 지금은 읽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권을 모두 다 선생님이 같은 책을 읽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책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책을 해서 공유하듯이 설명하듯이도 하고, 자기계발서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책을 선물해 줬거든요. 선생님께. 다 같이. 이렇게 한 2권 정도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하니까, 그러면서 같은 책을 읽고,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느꼈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느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직원실에 붙여놓고 그렇게 좀 실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 읽기는 완전 추천. 아무래도 약간 이제 인턴 선생님들은 말하는 게 사실 나중에 디자이너가 됐을 때 고충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인턴이었다가 디자이너가 됐으니까 정말 그 한마디를 말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인턴 선생님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주말 알바 선생님들로 이제 시작하다가 네.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인턴 선생님들을 채용한 케이스인데, 인턴 선생님들한테 제가 시술을 하고 있으면은 대기 고객님한테 먼저 상담을 그냥 가볍게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을 말만 계속해요. 인턴 선생님이? 네. 손님이랑 상담할 때 이렇게 뭔가 티키타카가 이렇게 탁탁탁탁 네. 돼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추천만 계속해. 이 컬러는 정말 예쁠 거예요. 공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는 기술 교육을 최근에는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문학이나 좀 CS나 상담 교육을 조금 더 늘려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조금 원장님이랑 상담해보면서 좀 풀린 것 같아요. 주말 알바분들은 어떻게 구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저희 선생님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시술을 했거든요. 좀 겹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이버 작업도 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막 업체에 막 맡기고 이렇게 전화 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저는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순위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매장이 마트 안에 있지만 좀 구석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찾아오시더라고요, 네이버 통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주말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워킹 고객님들을 찾기가 사실 힘든데, 힘들죠. 그런 분들을 저희는 주말에 최소 뭐 5명 뭐 이까지도 그냥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아까워요. 아쉽고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구나 해서 이제 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알바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정직원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도 이제 원장님이 인턴 생활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고등학생 때 저도 이제 알바를 했었거든요. 3년 정도 주말마다. 근데 사실 서울로 가고 싶다는 갈망이 있잖아요. 지방 그렇죠.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맞아. 약간 저희도 언제 한번은 서울에 가서 배워보고 싶다. 서울은 뭐가 다르겠지 하고 이제 그런 꿈을 안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막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도 이제 천안이 아닌 곳에서 시작했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서울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갔다가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고등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되게 좁을 수밖에 없어서 약간 서울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그런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채용을 따로 별도로 했어요. 인턴 선생님들은. 근데 저희는 좀 당황했던 게 면접 보러 갈게요 하고 안 와요. 완전 맞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면접 보는 시간에 비워놨는데 그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근데 연락이 없이 이제 그냥 안 오셔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근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도 그냥 안 이제, 되고. 네,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맞아요. 뭐 못 갈 것 같아요, 뭐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안 기다리는데 맞아요. 저희는 또 그렇게
그리고 면접 보고 갈게요 하고 그 오기로 한 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다른 분들 아무도 연락을 안 드렸는데 맞아. 다른 분들한테 그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맞아. 어. 그게 제일 지금 답답한 그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공감. 맞아 맞아. 완전. 홍보 네이버 이런 것도 관리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개별 블로그 작업을 무조건 하게 시키고 요즘에 엔페이로 네. 결제하는 거 있죠. 네이버 예약하고 하이룸웨어 검색하셔가지고 선생님들 체크하고 네이버 페이 결제하면은 인기 스타일리스트에 뭐 하이룸 헤어 땡땡 선생님 네. 이렇게 뜨게 하는 거를 많이 유도를 하게 선생님들한테 관리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인기 스타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 막히거든요. 네이버 항상. 다른 건 다 할 줄 알겠는데 그 인기 스타일 핑크색 네. 그 라벨을 어떻게 그냥 엠페이로 계속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시술 사진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시술 사진을 올릴 때 선생님의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하는지 클릭하는 거 있죠. 네네. 그거를 다양하게 많이 해놓거나,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스타일을 여러 개를 올리는 선생님이 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다양하게 올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요즘에 그게 조금 고민인 부분이 인기 스타일리스트가 과연 한 가지 메뉴를 잘하는 디자이너가 돼야 될지 다양하게 머리를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돼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그거 말씀하신 인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결제율이 많아야 된대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그게 바뀌어요. 리셋이 돼서. 그럼 계속 꾸준히 네, 네이버 꾸준히 페이를 해야 돼요. 네이버는 공짜가 없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광고해서 올라오는 게 진짜 없어졌다 하니까 맞아요. 그거는 이용을 하면 되니까 또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네이버는 어떻게 하세요? 관리는? 저는 블로그는 저 혼자 이제 매장 걸로 올리고 있고요. 근데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힘들어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꾸준히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일단 휴무 때 일주일에 하나라도 올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올리고 그리고 시술 사진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초에 한 달에 목표를 주 차별로 정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주 1회 시술 사진 업데이트.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거를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시술 사진을 좀 업데이트하고 다 같이요? 별로인 거 좀 내리고 괜찮았던 거 다시 올리고 인스타에서 반응 좋았던 거 올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리뷰 답글도 좀 신경 써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댓글을 남겨주는 게 고객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고객님들한테도 뜨더라고요. 그게 맞아, 언제 알림이. 썼는지 알림이.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리뷰 쓸 때 너무 오래 뒤에 써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또 몇 번이 오시고 나셔서. 네, 그래가지고 막 댓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바로바로 디자이너와 피드백이 되는 것처럼 하려고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 홍보 말고 다른 거 홍보하시는 건 있으세요? 매장? SNS 인스타로 매장 인스타랑 이제 선생님들 인스타랑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원래 인스타를 저는 재밌어하고 많이 올리거든요. 일상 계정에도.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향이 나를 보여주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이 연예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나를 보여주는 맞아. 거 거침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저 원래 그거 못하는 사람. 원래 못해요, 안 해요. 저 이렇게. 내성적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근데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 어떻게 선생님들 하시게 만드는지. 저희도 1호점은 워킹 고객님들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1층이거든요. 근데 2호점은 2층이기도 해서 손님들이 진짜 와야 하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오픈 멤버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을 알려야 된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올리는 게 귀찮으면 시술 사진이라도 많이 올려야 된다를 계속 얘기하고, 저도 이제 약간 매장에서 스토리 춤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막 그런 거 스토리 막 일부러 올리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재밌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일로 해야 되니까 또 약간의 현타가 올 때도 있기도 하지만 또 계속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니까 직원들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안 올리면서 해야 돼 하면 하기 싫잖아요.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재미 붙이고 막 릴스 찍고 교육하는 거 올리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같이 해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저도 힘들지만 같이 해요 하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걸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원장님도 이제 혼자서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뭐 중간 관리자처럼 세우실 분이 있으세요? 질문이. 저는 제 맘속에는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저한테 계속 같이, 나는 안 변한다. 난 여기 계속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친한 친구가 돼 있거든요. 이 일상 얘기도 편하게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매장에서 일할 때도 생각이 저랑 비슷해서 잘 맞다 생각을 해서 제가 나중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분께 이제 말씀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도와줄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있는데, 네. 2호점을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1호점에 있다가 2호점 하실 때는 원장님께서 그냥 2호점 해야겠다 하고 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항상 혼자 그런 거를 결정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3분이,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1대1로 시작을 하다가 주말 알바생 분 해가지고 4명 정도가 이제 주말에는 근무할 수 있게 짰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장이 좀 작아요. 1호점이 15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경대도 4개 있고 시술석도 4자리, 대기석도 3자리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 자리가 주말이 되면 꽉 차 있어요. 샴푸실에도 사람이 있으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머리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일찍 오신 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고 밖에서 서 계시고 일행분들도 오시는데 일행분들도 오시면은 막 카운터 의자 갖다 드리고 시술 의자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장을 조금 확장해 봐야겠다를 이제 대표님이 먼저 꺼내셨고 2호점을 준비하는데, 사실 저희가 약간 미스였던 게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2호점을 오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제일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매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2호점을 가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여기에는 다 모르는 개인적인 디자이너들만 모아놓고 해야 된다는 약간의 분위기가 1호점이랑 2호점이랑 처음에는 그래서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력자라고 하는 분이 대표님이 사실 아니고 저의 대학교 동기분이랑 저랑 같이 일을 했었던 선배분을 데려와가지고 저희끼리 회의도 자주 하고 중간 관리자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호점에 한 분, 2호점에 한 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이랑 4명에서 회의를 한 달에 한두 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빼고 여자 셋은 뭐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약간 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대표님이랑 이제 같이 미팅을 할 때는 다음 달에 이제 회의 내용이라든지 조금 우리 하유름 헤어의 조금 비전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확실히 생각했을 때는 답이 없어요. 그쵸. 계속 네. 이렇게 끊임없이. 내 생각만 계속 하니까. 음. 근데 대표님이랑 또 둘이 미팅했을 때는 또 두 명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중간 관리자 선생님들도 같이 얘기하면은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거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원장님은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실장님으로 계시는데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인턴 선생님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마케팅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일단 제 고민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표정을 보고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셔서 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주고 자기 일처럼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의지도 하게 되고 뭔가 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같이 네. 하자고 해가지고 또 해야겠다. 맞아요. 오늘 이제 저희 처음 뵀는데 뭔가 통하는 것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번에 원장님을 통해서 확실히 대구라 그런가 리액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천안 분들은 사실 리액션이 적어요.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소극적인 그런 건데 확실히 조금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대구 특징일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유독 그러니까요. 리액션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저도 원장님 보고 이제 나도 뭔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중간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이버 작업도 그렇고 이렇게 체계적이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고 느꼈고 계속 이제 연락하면서 네, 제가 많이 좋아요. 귀찮게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얻는 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은 향후에 목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 사람들로 채워진 미용실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시간도 조금 더 걸리겠지만 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원장님처럼 이 경대가 모자라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제 사람과 함께 저처럼 이 지분을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능하다면 2개, 3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원장님은.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는 향후에 이제 저희 3호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턴을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면접 고충도 있기도 했고 디자이너들을 뽑는 게 요즘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 사람을 만들자는 게 이제 저희도 하유름 헤어에만의 특화된 디자이너를 만들어서 그분들이랑 같이 저는 그분들이 원장님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호점을 좀 늘리고 싶어요. 저희 정말 비슷한 꿈으로 나아가니까 동갑내기 화이팅 할까요? 화이팅! 네. 꿈을 향해! 꿈을 향해서